예, 안녕하십니까. 퍼실수학학원 고등부 강사 남호성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숭실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원 기출문제 풀이차 나왔습니다. 이번 숭실고등학교 시험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객관식 16문제, 그 다음 서술형, 이제 소답형, 단답형 포함해서 4문제 출제되어 총 20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계산이 우선 빡빡해요. 그래서 그 시험 시간 안에 이제 이 문제들 모두 풀기 자체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해서 시간 조절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제 막힘없이 쭈르륵 풀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던 시험이고요. 이제 1등권 역시 이제 반 83점에서 84점 정도 이제 진행될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이제 주요 문항들이 뭐가 있었는지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띄워놓고 다시 할게요. 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객관식 이제 마지막 두 문제 중 하나 15번 문제입니다. 1보다 큰 실수에 대해 K에 대해서 함수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어 있는데요. 다음 조건 만족합니다. 실수 T에 대해 T가 0부터 2K 사이일 때 이때 당시에 T가 X가 T에서 T 플러스 1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T가 A하고 B뿐이다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 우리 내신 이제 준비할 때 연습 많이 했죠, 이 문제. 그쵸? 연습 많이 했던 문제이고요. 사실은 학생들 그닥 어려움 없이 아마 풀긴 풀었을 건데 다만 이제 시간의 압박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약간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힘없이 뚜루룩 풀었어야 이제 다른 뒤에 문제까지 정확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마찬가지로 우리 어떻게 했었어? 그쵸?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그래프 먼저 해결 보셔야겠죠? 해결 본다고 하자면 그래프 이제 원래대로 그냥 그리시면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어떻게 돼?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그래프 작도도 이제 연습 많이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걸리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또 그려보면서 이제 준비해 봅시다. 그럼 그림 본다고 하자면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는 원래 그림을 봤었을 때 이제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곱하기 1을 했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근데 2분의 루트 3을 더했으니 여기가 2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여기는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때 당시 중점이라고 하자면 둘이 더하면 4, 반뜨리면 2가 될 테니 여긴 2가 될 겁니다.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림 그려보면 되겠죠. 이제 일반 그림 그대로 그리면 될 테니까 이렇게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이렇게 그림을 한번 나누고 들어갈까요? 그쵸? 구간 나눠 들어간다고 하자면 그쵸? 이제 정상적인 코사인 그래프였으니 이렇게 위로 볼록, 위로 볼록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되니라 보자. 근데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야? 절대값을 올릴 테니 이제 절대가 올라갔을 때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2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만큼이 깎여 들어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요거. 되니라 이렇게 되겠군요. 아이고야, 둘이 더하면 0일 것이고 여기 루트 3점이 될 테니 아이고 다시 풀어야겠네. 아이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없어. 자, 한 방에 뭔가 입에서가 생겨. 보자. 아, 목 아픈데.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객관식 15문제였고요.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저렇게 생겼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실수 T인데 T가 0부터 2K 사이였을 때 T가 X가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고요. 이때 다시 함수 최대값이 얘가 되도록 하는 얘의 값이 얘밖에 없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문제 사실 내신 전에 이제 내신 준비 기간에 이 문제 많이 풀었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했었고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문제 무리 없이 풀었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이제 시간이 꽤 걸려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됐는데 우선 같이 또 한번 풀이 한번 해봅시다. 우선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을 먼저 해결 봐야 될 테니까 저 부분에 대한 작도, 그래프의 작도 상당히 중요했지요? 보자, 그래프 작도 한번 슥 한번 해봅시다. 하자면 요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래프를 본다고 하자면 그래프에서 뭐인 거야? 그쵸?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데 이 상태에서 뭐가 돼? 2분의 루트 3을 각각 더해주면 될 테니 뭐인 거야? 2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둘이 더해서 반을 나누면 될 테니까 그쵸? 중점은 2분의 루트 3 정도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니라
보자. 이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 어떻게 만들어져? 이제 절대값 올릴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루트 3 뺀다고 하자면 2분의 루트 3이 루트 3이 1.7이니까 그쵸? 1.7 1.6 정도로 볼까요? 2로 나누면 몇인 거예요? 0.8 빼면 1.2가 살짝 안 될 텐데 1.2에서 살짝 넘어가겠죠? 1.2 살짝 넘어갈 것이니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여기가 더 많겠죠? 이렇게 가는 X축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우선 잠깐 구간을 나눠서 먼저 본다고 하자면 이 정도 구간으로 볼까? 이렇게 원그래프 본다고 하자면 절대값을 현재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때 절대값 올리게 되면 이제 그래프 상황 본다고 하자면 그쵸? 이분께서가 한 요 정도 올라오겠죠. 됐나요? 하여 얘가 지금 누구였던 거야? 그쵸? y 이꼴 fx가 될 겁니다. fx 값에 대해서 주기도 봐야겠죠. 기본적인 얘에 대한 코사인 이 그래프에 대한 주기를 본다고 하자면 이 파이를 파이로 나누고 k를 곱할 테니 여기에 주기는 2k짜리. 주기가 2k라고 하자면 이분께서가 여기 2k가 될 것이며 여기는 k가 되겠죠. 그럼 이분께서는 2분의 k가 되겠군요. 이렇게. 괜찮나요? 근데 이때 최대값이 2루트 3이 되어야 돼요. 그쵸? 최대값 2루트 3이라고 하자면 그때 당시에 2분의 루트 3이 되어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림인데 이제 얘가 y 이꼴 2분의 루트 3 그림이 되겠죠. 봅시다. 그럼 얘들아 이 상태에서 우리 뭐 볼 수 있어? 이걸 만족하는 길이가 t하고 t 플러스 1 나온다고 하자면 뭐 체크하라 그랬어 얘들아? 길이 체크하라겠죠. 구간의 길이가 지금 몇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뭐야? 그쵸? 여기 최대값이 되려고 하자면 여기부터 x의 값이 범위가 여기가 1이어야 딱 최대값 길이 1을 만족하죠. 그 다음 마찬가지 또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괜찮으라?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봐볼게요. 여기가 2분의 k, 그럼 여기는 k, 여기는 2분의 3k죠. 봅시다. 그럼 현재 얘가 2분의 3k인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또 가볼게요. 여기 길이가 1이 되어야 됩니다. 하자면 얘들아 우선은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 됐을 때 발생하는 바로 이 좌표값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좌표값을 먼저 구해보자. 그럼 얘들아 어떻게 보니까 누구? 원래 얘 좌표를 본다고 하자면 그쵸? 이제 얘네들이 궁금할 테니까 얘는 지금 2의 원그래프로 본다고 하자면 k분의 파이x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우리는 얘랑 얘 좌표를 구할 생각인 거야 하면 어떻게 보여져? 그쵸?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그래프였겠죠. 그랬더니 얘들아 원래 대칭 됐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보여져? 그쵸?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코사인 누구? k분의 파이 x가 괜찮나요? 자, 이분께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면 될 테니 이때 당시 k분의 파이 x는 얘들아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개월 걸린다고 하자면 6분의 1이죠. 봅시다. 그럼 6분의 1이라고 하자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 뭐야?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바로 2분과 2분의 좌표값 되겠죠? 하자면 파이로 나누고 k 곱합시다. 그럼 x는 뭐가 돼? 6분의 5파이 파이로는 6분의 5 그럼 6분의 5k가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얘는 6분의 7k가 되겠죠. 얘네가 어디였던 거야? 바로 여기의 길이였던 거야. 하자면 여기가 6분의 몇인 거야? 5k 마찬가지 몇인 거야? 6분의 7k 괜찮니? 그럼 얘들아 확인해 볼게요. 얘가 6분의 3k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차이가 지금 6분의 2k입니다. 6분의 2k가 1이 되더니 이때 당시에 k 값은 몇이었던 거야? 3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자면 여기가 6분의 2k였죠? 마찬가지 6분의 2k 들어가면 6분의 9k일 테니 만족하겠죠. 그럼 얘들아 이때 당시 t가 시작점일 테니 시작점인 k, 2분의 k와 6분의 7k가 바로 각각의 a하고 b가 될 겁니다. 됐나 얘들아? 보자. 이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 잠깐만 아직 그림이 다 안 나왔었군요. 잠깐 봅시다. 문제 이렇게 본다고 하자면 k분의 a 플러스 b가 될 테니 k 구했고 a, b 했고 b 구했으니 끝났습니다. 바로 볼게요.
얘들아, A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A라고 하자면 지금 2분의 K였죠? 2분의 K일 테니까 A는 2분의 몇인 거야? 3이 될 겁니다. B 값 볼까요? B는 몇이었어? 6분의 7K가 됐었죠. 이렇게. 괜찮냐? 보자. 6분의 7K. K가 3일 테니 2분의 7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뭐였어? 우리가 구하는 값은 그쵸? K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때 K는 3이었고 그쵸? A는 2분의 3일 테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건 B는 2분의 7이었습니다. 약분하면 2분의 1일 테니까 2분의 8. 그럼 4가 되겠군요. 괜찮나요, 얘들아? 그래서 이 뭐야? 승실고 15번의 답은 4였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마찬가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라 이제 문제 딱 봤을 때 자신 있어 하고 바로 푼 학생들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다면 이 문제 준비 잘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선 지우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요번에 16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다소 이 문제 뭐지 싶긴 한데요. 이제 문제 조건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문제 풀만하다 싶은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같이 문제 볼게요.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F형은 1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 관계인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 관계 딱 보는 순간 이게 지수함수야 라고 바로 보면 좋은데 안 보이면 대입하면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달을 봤더니 뭐인 거야? X가 0보다 클 때 둘의 관계 역함수의 관계가 되겠죠? 보자. 얘가 이 관계가 될 것이며 이제 얘 값을 풀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이제 조건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딱 보는 순간 지수함수야 라는 게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면 찾아가시면 돼요. 가가 F형이 1이라는 거 줬으니까 조건 나에 대해서 0을 대입해서 본다고 하자면 이 당시 F1 값은 뭐인 거야? 3의 F 0값 되겠죠? F형이 1이었으니까 얘 3입니다. X에다가 이제 1값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F2가 되겠죠. F2는 3 곱하기 F1이 돼요. 얘는 3의 제곱이 되면서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fx 값은 3의 뭐인 거야? x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로 이제 gx의 값은 x가 0보다 큰 버전 내에서겠죠? 그럼 뭐인 거야? 그렇지. 로그 3의 x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인 것도 알 수 있을 테니 이제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갑시다. 우리가 구하는 게 g합성 g서클 몇인 거야? fx에다가 f서클 x 플러스 g 2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가볼게요. 하자면 이제 fx가 지금 3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fx에다 이거 들어올 건데요. 하자면 f 잠깐만 들어보면 그냥 쓸까요? 그대로 할까요? 보자. 역세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와? g 2값 들어올 테니까 로그 3의 그쵸 2가 들어오겠죠? 얘가 7일 겁니다. 그럼 얘들아, gx의 상태에서 3x제곱에 대해서 뭐일 거야? 그쵸, 지수함수 그대로 올 테니 이건 3의 뭐인 거야? x 플러스 로그 3의 2가 될 텐데 얘가 로그 3의 잠깐 본다고 하자면 이 상태에서 뭘 볼 수 있어? x가 이렇게 보는 거 괜찮죠, 얘들아? x는 로그 3의 x제곱이야 라고 쓰는 것도 매우 괜찮죠. 그럼 얘들아, 이때 당시 뭐인 거야? 둘이 합치면 f서클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 로그 3의 뭐인 거야? 이거 2 곱하기 3의 x제곱이라는 진수가 뜨겠죠? 얘가 몇인 거야? 7입니다. 그러면 이때 g에 갑시다. 이건 3의 x제곱일 것이고요. 플러스 3의 뭐인 거야? 로그 3의 2 곱하기 3의 x제곱일 것이며 걔가 7이죠? 그러면 얘가 위치 변경이 될 테니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위치 변경하면 이 값은 2 곱하기 3의 x제곱 3의 x제곱 하나 했으니까 합치면 3 곱하기 3의 x제곱이죠. 그럼 로그 3의 3 곱하기 몇인 거야? 그쵸. 3의 x제곱일 테니 합쳐서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 3의 x 플러스 1제곱 볼 수 있고 얘가 몇인 거야? 7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때 당시에 3의 x제곱 플러스 1이 지금 몇이었던 거야? 3의 7제곱이 될 테니 x값은 몇이야? 6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쵸. 이 문제의 합은 6.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문제 해석이 되지 않았으면 그 문제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네, 보자. 우선은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숭실고등학교 마지막 이제 서답형 3번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시간 부족해서 이 문제 많이 넘겼었죠.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풀이 한번 같이 봅시다.
fx가 현재 로그 함수이고 gx가 2차 함수이죠. 그럴 때 이 녀석의 정수인 해가 두 개여야 돼요. 이것을 만주는 시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하나씩 천천히 한번 갑시다. 첫 번째, 쥐합성 fx가 0보다 작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죠. 하면 얘들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로그 2에 지금 x에 마이너스 2가 이제 정의역이 되겠죠? 이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뭐인 거야? 로그 2의 x에다가 얘가 0보다 작을 테니 사실 x로 묶어놓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묶여 들어갈 것이며 이분께서는 어떻게 만들어져? 로그 2의 x에 그쵸? 그 다음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1일 테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들아 x는 로그 2의 x 자체가 2부터 3까지가 될 것이며 x의 1차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1차적인 범위의 x는 뭐인 거야?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는 첫 번째 범위가 뜨겠죠. 괜찮나요?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좀 칸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이쯤부터 쓰면서 들어갈게요. 합시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본다고 하자면 F합성 마찬가지로 뭐인 거야? 그쵸? F서클 GX인데 GX가 X제곱 X 마이너스 X 플러스 K고 얘가 3보다 작다는 문제인데 로그가 다시 보면 로그 2에 지금 몇인 거야? 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자, 이 상태가 얘일 테니 이건 X제곱 마이너스 로그 한번 쓸까요? 로그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5보다 작을 것이며 이 다시 이제 그 범위를 봐야 될 텐데 이때 조심할 게 얘들아 진수 조건이죠. 로그를 본다고 하자면 먼저 진수 조건 먼저 적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면 얘들아 잠깐 진수 조건 먼저 볼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이때 X제곱 마이너스 K가 전 구간에 걸쳐서 0보다 커야 될 테니 누가 떠올라? 판별식이죠. 아니라 그럼 몇이야? B제곱 마이너스 4이실 테니까 이거일 것이며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렇다면 K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잠깐만 계산이 어디 틀렸군요. fx제곱에 플러스 k죠? 그쵸? 문제 잘못 썼죠? 오케이.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쵸? 이렇게 그 다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k가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그럼 몇이었던 거야? 그쵸? k는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조건, 진수 조건 확인하셨죠? 생각보다 이걸 많이 놓쳤어요. 그 다음 이제 문제 풉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이어갈까요? 이때 기억에서 문제 본다고 하자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32보다 작을 것이며 32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아야 한다는 힌트가 나오겠죠? 됐나 얘들아? 보자. 그럼 이 상태 본다고 하자면 이때 이제 어떻게 보여질 거야? 이때 당시에 여기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이 1이 될 테니 이 상태에서 몇이었던 거야? 다른 한 베타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이렇게. 괜찮나 얘들아? 보자. 그래서 알파에서 1 마이너스 알파 값이 될 텐데 잠깐 본다고 하자면 이때 이제 정수의 이것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지금 몇이어야 돼? 그쵸? 지금 2개여야 합니다. 되니라 우리 이때 이걸 니은이라고 할까? 이걸 기억이라고 합시다.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으로 좀 바꿀게요. 그럼 얘들아 이때 봤더니 x가 지금 1차적으로 우리 성립했던 범위가 4부터 어디까지? 8까지예요. 괜찮냐? 4부터 8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생했던 두 근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가 여기 있다라고 하자면 그때 당시에 뭐였던 거야? 나머지 한 주기는 지금 어떻게 돼? 그치? 지금 범위 잡는다고 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가 4부터 8까지였으니 우선은 정수가 된다고 하자면 이렇게 정수 가능하겠죠.
그럼 얘들아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렇게 가능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얘들아 이때 당시에 발생하는 1-알파가 어디? 6보다 크거나 같고 사이값이죠. 6보다 크고 얘가 몇인 거야? 7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양변에 1 빼면 5하고 6일 것이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6부터 알파는 마이너스 5 사이가 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얘 값이라고 하자면 잠깐 볼게요. 이때 여기 요 범위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K-32는 그러면 이분께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두근의 곱이죠. 그럼 얘 곱하기 얘죠. 이거 알파의 1-알파 값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때 잠깐 더 정리하면 이거 알파 제곱이 될 테니 이때 알파의 범위 구했으니까 알파 제곱 범위 잠깐 보면 이때 뭐인 거야? 알파부터 어디까지? 알파 제곱 본다고 하자면 알파 제곱하면 얘가 몇인 거야? 36부터 25. 그러니까 25부터 36인데, 그쵸? 25부터 36이 될 것인데, 이때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36에 이거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그치? 마이너스 25까지의 범위를 갖겠죠. 괜찮이라 하자면 이때 당시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의 범위가 되겠죠? 보자. 이 상태 본다고 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어? 얘에서 얘 빼서 얘가 올 테니 어떻게 보여질 거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알파 제곱 본다고 하자면 이것일 테니까 그쵸? 그대로 빼면 되는구나. 참. 그대로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4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되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K의 범위는 이분이 K-32가 될 테니까 양변에 32 더하면 몇이었던 거야? 그쵸? 얘는 마이너스 10부터 K는 어디까지? 2까지가 되겠죠. 되니라. 그럼 이 상태에서 보여지는 K의 범위가 뭐가 돼? 이것인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기억하십니까? 그쵸? 진수조건이죠. 되니? 그럼 진수조건 갖다 붙이면 몇이었던 거야? 아하, K는 4분의 1부터 2까지의 범위가 되겠죠. 되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생각보다 좀 길어요. 이제 풀이 자체가 상당히 긴데, 그쵸? 이거까지 풀려면은 약간, 이 문제까지 풀기에는 계산이 약간 빡빡하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우선, 그쵸? 막힘없이 쭉 풀었으면 시간이 딱 떨어지는 문제, 시험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막힘없이 풀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요번 숭실고등학교 이제 정리를 같이 하면은 숭실고등학교 이제 요번 문제들은 우선은 부교재 기점으로 베이스로 했었고요. 그 다음 부교재에서 없는 문제 중에서는 이제 좀 특이한 문제, 변형 문제 몇 개 내셨는데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 이제 기출문제, 이제 부교재 자체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기본으로 하시면서 이제 과정별로 이제 단원별로 탄탄하게 이제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부교재 탄탄히 하시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 많이 푸시면서 기본 개념 역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잘 정확하게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기말고사도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